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공인회계 사업연속입니다. 이번 영상은 말이죠, 지금 촬영하고 있는 9월 13일 기준으로 정부에서 또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 부동산 대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유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요거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다운받은 오늘자 주택시장 안정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가장 주요한 골자는요, 첫 번째,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두 번째가 그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 축소. 세 번째가 종부세 강화입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2주택 이상 세대에서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비거주 목적으로 고가주택 구입에 대한 주담대를 금지하겠다. 대출 안 해주겠다는 얘기죠. 주택 임대사업자가 과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은행에서 80%, 70%까지 대출해줬었는데 40%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여기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 임대 등록 시 양도세 중과하고요, 종부세 과세하겠다. 1년 전에 어떤 임대사업자 혜택을 다 취소해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여파가 크죠. 이거는 2주택 이상 보유 시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을 줘도 정부에서 이제 막으려는 갭 투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 전세금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때문에 그 세입자의 전세금을 이용해서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 제도가 있는 한 대출을 규제한다 한들 사실 갭 투자를 100%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보증금 무주택자들은 소득에 상관없이 공적 보증을 제공해 주겠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전세를 살고 싶은 분들이 있는 한 이 정부에서 말하는 대출 규제로서도 갭 투자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 임대사업자 그 혜택을 많이 축소하겠다고 며칠 전부터 이렇게 언론에서 나왔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분들, 신규 임대차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임대주택 등록 시 얻게 되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더 이상 이제 못 받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 임대사업자 혜택 정리를 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혜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2018년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석하기로는 이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주택을 더 많이 샀다, 최근에. 그래서 서울 집값을 더 올린 거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양도소득세는 중과하겠다고 했으니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할 이유는 없어지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과거에는 이제 종부세를 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종부세를 과세하겠다고 했습니다. 종부세도 내셔야 돼요. 이제 임대사업 등록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50%에서 최대 70%까지 해줬던 혜택이 있었는데 그거를 면적 기준만 있었는데 가액 기준을 신설해 가지고 수도권은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해 주겠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시장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과거 70%, 뭐 80%까지 해줬었는데 주택가격의 70, 80%까지 해줬었는데 이제 그거를 40%로 줄이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종부세도 개편을 하게 되는데 종부세도 1세대 1주택, 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자에 대해서 종부세를 강화하게 됐는데요. 이 구간에 6억 구간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유세, 그러니까 종부세와 재산세 합친 금액이 106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소유자, 그리고 또는 3주택 이상 소유자들은 과표가 6억 기준으로 과거보다 228만 원 더 늘어나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보유세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 대출 안 해주고요. 그리고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종부세 강화, 요 세 가지인데 이번 대책은 말이죠, 제 개인적인 또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전세제도가 있는 한 이 대출 규제만으로 갭 투자를 막긴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 그걸 갖고 보증금과 실제 매매가의 차액만큼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집을 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출 규제를 한 거는 갭 투자를 막을 수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는요 가장 민감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많기도 하고 이 혜택 축소로 인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겠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그 임대료를 5%밖에 인상을 못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하겠죠. 그렇게 이제는 그러면은 5% 이상 상승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보증금이든 월세든. 전세가와 월세는 뭐 시장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인 거고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축소해 버리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을 이제 많이 안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그 임대료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수요자들, 아직 집을 구입할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이제 큰 문제는 계속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다 보니까 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안 팔겠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려는 사람은 적다 보니까 가격은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공급을 이제 많이 늘릴 거라고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공급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종부세는요, 종부세는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종부세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한 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근데 못 팔게, 지금 팔지 못하게 양도소득세가 강화하다 보니까 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양도소득세가 무서워서. 그러면은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이제 과세가 강화됐고 세수가 더 많이 거치겠죠. 가뜩이나 작년에도 세수가 초과세수 걷어가지고 뭐 많이 문제가 됐었는데, 문제라기보다 초과세수로 인해서 좀 경기는 어려운데 세금만 많이 거치는 뭐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경기는 안 좋은데 세금이 잘 거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 집값 안정화하는 방법이 고율의 세금을 매기는 게 답인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제 집값이 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자만큼 좋은 투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중에 자금은 넘쳐나는데 투자할 데가 없고, 부동산 말고 예를 들어 뭐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그런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면 자연스럽게 자금은 글로 갈 텐데, 지금은 이제 시중에 있는 떠도는 자금들이 다 부동산으로 뭐 가니까 부동산은 가격은 계속 오르고 또 수요자들은 그거를 쫓아가려는 추격 매수 때문에 더 오르고, 뭐 이런 악순환이 펼쳐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이번 대책은 시장을 좀 얼어붙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팔지 못하고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니까 사고 싶은 사람은 못 사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대책의 효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조금 이런 대책이 좀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예 애초에 좀 빨리 이런 강화를 할 거면 강한 대책을 좀 조기에 내놨으면 또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좀 한 박자 늦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장에선 이미 살 사람은 다 샀을 거로 보이거든요. 앞으로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하겠죠, 상대적으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